안녕하세요. 이석증의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의기능영양학회 조선영 부회장입니다. 앞서 윤승일 회장님 강의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엄청 복잡한 얘기를 들으셨죠? 치료술이 정말 까다롭고 진단도 까다로운 이석증인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약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약은 메이저 치료제가 아니고 그 이석 치환술이 메이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어떻게 보면 그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번에 양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약을 보고 영양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은 주로 최신직연과 이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비나인, 생명의 위협은 없다. 파록시스말, 급작스러운, 발작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포지셔널, 머리 위치 변화에 따라 자극이 돼서. vertigo, 빙빙 도는 느낌, 흔들리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 이석증은 생명의 위협은 없다 하더라도 신경 자극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발작이라는 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지럼증이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석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이석은 사실 생리적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인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석 형성이 제대로 되는 데는 수많은 단백질이 관여하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단백질 이름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이 이석에 형성되는데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은 노화라던가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단백질 발현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 그러면 어떤 질환이 이석 형성을 방해하는지, 어떤 질환이 리스크 요인인지도 많이 이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 단백질 발현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이석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형성되더라도 부착의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제자리에 안 붙어 있고 또는 떨어져 나와서 또는 변성이 돼서 신경을 이상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이석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석 형성 자체를 조절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트라이를 해봤어요. 이 단백질들을 하나하나 업다운도 시켜보고 그렇게 치료법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석의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탄산칼슘 결정이 여러 성분들과 합쳐져서 세방고리관 주위에 부착해서 중력의 변화를 감지한다.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런데 형성이 제대로 못된 것 또는 변형된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방고리관 내부의 림프액으로 흘러다니다가 특정 부위에 붙어 전정신경계를 자극 이러면 갑자기 어지럼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탄산칼슘 레벨이고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고 성장해서 부착이 되는 이 정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정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석이 비정상이 되면 이석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석 형성의 영양 또는 퇴행 요인이 밝혀지고는 있는데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연구는 진행이 되고요. 제가 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석증의 역학, 분포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재발하는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어지럼증이 자꾸 재발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평생 유병률은 2.4%라고 합니다. 어르신 어지럼증의 50%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뭐냐? 어르신이 60 이상 어르신이 저 어지러워요 하고 온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 볼 거는 이석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윤승일 원장님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해보고 이석증 맞네. 그럼 이제 이석 치환술을 하고 신경이 자극된 증상을 치료하는 필요하면 약을 쓰거나 영양소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지러웠어요. 저는 종종 어지러워요. 이게 종종이란 말이 재발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석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치료 경험이 있는지, 이석증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냥 참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먼저 이렇게 이석증이 있으셨는지 한번 우선 감별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석증의 원인 39%는 모른다. 제일 많은 게 모른다고요. 29%가 귀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1%가 트라우마. 또는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젊으면 헤드 인저리, 외상이 많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쪽이 제일 높아집니다. 보통 편두통, 전전신경염, 메니에르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석증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자주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지러워요. 이러면 이제 이석증을 같이 의심하고 진단을 해봅니다. 또는 어떤 이유로 귀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극이 돼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인절이잖아요. 외상. 그래서 이석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도 이석증처럼 보이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들도 안에 그 이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이석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메드스케이프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자, 이석증의 병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난형 낭반,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비정상 이석이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팽대부 마루, 큐플라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안진, 눈의 떨림과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이 이석증의 어지럼증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의 움직임에 따른 발작성 어지럼증이라는 거죠. 머리가 움직이는 거랑 상관없이 내내 어지러워요. 이건 이석증이 아닌 거죠. 이게 이 병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자, 이석증 분류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는 5개로 나눕니다. 뒤방고리관 이석증, 수평방고리관 이석증, 앞방고리관 이석증.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밝혀진 게 아니고 이런 순서로 알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017년 지침을 따르는 중이고 저의 강의 내용도 이 지침을 소개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석증 증상의 특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머리 움직임에 따라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젖히거나 숙이거나 돌릴 때 막 발작적으로 으악하는 어지럼증, 그리고 막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그런 게 같이 올 수가 있죠. 눈의 떨림, 그리고 이 어지럼증 특징 엄청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해지면 어지럽고 어디로 쓰러질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체위 변화의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버티고, 자세 불안, 자율신경 증상의 구역, 심경진 같은 게 많이 동반이 됩니다. 발작 시간은 대부분 1분 이내인데 팽대부 결석증, 이석증 같은 경우는 1분 이상이다. 요거는 좀 그래서 난치성이죠. 그리고 어지럼증과 동반 다른 증상들은 좀 더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석 치환술로 어지러운 발작을 개선하더라도 이 동반 증상들 때문에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은 이석증을 대놓고 치료하지는 못하는 건데, 이석 치환술이 치료를 하는 건데, 약은 그 동반 증상들,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완화하는 이유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석 치환술만으로도 증상이 확 좋아지면, 보통 신경이 건강하시면 바로 좋아지긴 하겠죠. 자극된 증상이 빨리 회복은 할 텐데, 대부분 이석증이 오신 분들이 신경기능 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석증은 몸이 건강할 때 오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여러 질환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신경기능도 거의 같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석증으로 이석 치환술을 해도 동반 증상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석증은 뭐랑 감별해야 되냐? 이렇게 많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들과 감별을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얘네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추성인지 경추성인지 기립성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고, 정신적 문제인지 이런 귀의 병이 있는 건지 같이 감별이 필요합니다.